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오늘 배울 것은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에너지란 일단은 기호로는 대문자 E를 쓰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호랑 단위를 주의하라고 했죠.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영어 이름이 대문자 E인 거고 뭐 단위 쓰고 싶다 1m, 3m 이런 것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 뭐 1줄, 5kJ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일이라는 게 있어요. work 이거는 힘, F 곱하기 거리, S입니다. 따라서 W는 F 곱하기 S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단위로 나타내면은 뭐냐? 1줄은 1뉴턴 곱하기 1미터다 해서 1뉴턴 미터다 라는 단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참고사항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이랑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일과 에너지는 전환 가능. 이 이야기를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죠. 공식 자체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질량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뭐 1m per sec라는 속력 가지고 있는 거 제곱하면은 2분의 1줄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mgh라고 합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죠. 9.8m per sec 제곱 곱하기 높이. 어느 정도 높이 위치에 있을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1kg짜리가 9.8 이거는 고정값입니다. 9.8m per sec 제곱 곱하기 1m 위에 있을 때 그때 위치 에너지는 9.8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에너지의 종류. 이거를 일단 다 아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 합친 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따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고, 핵 에너지, 핵폭탄 있는 거,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자, 화학 에너지라는 게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화학 결합으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를 불태우거나 폭발시키면은 이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분출되면서 열 에너지, 핵 에너지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었다. 품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소리 에너지도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파동 자체도 소리 에너지, 파동 에너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일단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치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합산이었습니다. 그거를 역학적 에너지라 그랬고 여기는 일단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마찰력과 공기 저항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공이 위에 있다가 떨어졌겠죠. 자,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학적 에너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되겠냐? 위치 에너지는 맨 위에 있었을 테니까 이 100줄로 시작을 할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아직 떨어뜨리기 전이라서 속도가 0이었어요. 그래서 0줄일 거예요. 그럼 합산인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기 닿기 직전,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0줄로 완전히 바닥에 닿았죠. 높이 0m.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100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100줄. 그러니까 속력 해가지고 뭐 제곱해서 질량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100줄이 나와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 지점에 떨어지고 있는 이 지점. 이 지점도 역시나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 나와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40줄, 한 60%만큼 떨어지고 있었어. 40% 공중에 위에 있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이냐? 60줄의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합산은 어때요? 합산은 다 100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마찰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찰력 존재 구간 있음. 자, 마찰력 구간 존재라고 해볼게요. 마찰력 구간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사선으로 날아오다가 이렇게 갑니다. 날아오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마찰력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마찰력 있음, 뭐 O라고 하려고 했는데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마찰력 있음으로 글씨를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놓고 운동 에너지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이라고 하면 안 되죠. 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바닥에 닿는 순간, 아니면 중간에서 어떻게 될까? 중간에선 위치 에너지가 50줄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도 50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굴러갈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가 0줄인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100줄이니까 계속 그 100줄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서도 마찰력이 계속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줄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100줄로 계속 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찰력 있는 구간에 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찰력하고 점점 마찰을 일으킬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 위치 에너지 그대로 0줄인데 운동 에너지가 80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됐죠. 이때 특징은 뭐냐면 20줄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방출되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았어요. 무시를 해야 보존이 되는 건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총 에너지는 보존됐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총 에너지는 몇 줄이에요? 80줄, 20줄 더해서 100줄이 될 것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이었는데 80줄로 100줄에서 80줄로 감소했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었다라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된다.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예시만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잘 고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것. 이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예시만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휴대폰.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 아까 배운 거 있죠? 그거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체, 스피커, 화면, 진동, 충전. 각각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지 보면 돼요.
본체, 전기 에너지를 본체 배터리 뜨거워지는 거 열 에너지로 바꿉니다. 스피커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로 바뀝니다. 화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했길래 화면이 나와요? 빛 에너지가 나왔죠? 진동은 직접 움직이는 거,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전기 에너지가 그 충전해가지고 옆에 퍼센트로 바뀌어버리죠. 실제 내 몸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외의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하는 겁니다. 광합성, 호흡이나 연소. 자,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번개, 반딧불이, 강수, 비 오는 것.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흡하고 연소하고 운동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라서 일단 이렇게 넘겼고, 광합성 같은 경우 빛 에너지 흡수하는 거죠. 빛 에너지 흡수해서 영양소를 만들어요. 영양소는 뭐예요?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 쉬는 건 뭐예요? 광합성 완전 반대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밥 먹은 걸로 뭘로 바꿔요? 어, 여기서는 연소할 땐 빛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 등등으로 바꿉니다.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점이 뭐다? 화학 에너지다. 인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번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번쩍하는 거, 빛 에너지. 천둥이었으면 소리 에너지입니다. 이거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 같은 경우, 몸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밖으로 반짝반짝 빛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강수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죠. 비구름이 높은 곳에 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운동 에너지, 그 외에 이제 소리로도 바뀔 수 있다. 소리 에너지.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도 한번 볼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정의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내리면은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러니까 전 휴대폰만 봐도 어때요? 전기를 이렇게 딱 꽂았는데 전기가 화학해서 충전하는데 어느 정도, 진동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화면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소리로 가고 본체로도 가고 여기저기로 다 가죠. 근데 그 총합은 어때? 전기 에너지에다 충전한 그만큼 전체가 다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의 예시로 한번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있어요. 기름을 넣었잖아요. 그거를 100이라고 해놓으면 열 에너지, 엔진에서의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두 번째, 배기가스도 있고요. 가스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세 번째, 난방. 또 있는데 마지막,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바퀴가 되는 거죠. 바퀴. 자, 그러면 합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20, 45, 5 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 30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이래 가지고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뭐 교재나 이런 것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예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게 다음에 볼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란 연력학 제2법칙을 따릅니다. 그게 뭐냐? 따라 뒤에 나올 설명 바로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효율이 뭐가 안 되는데 100%는 불가하다라는 게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에너지 효율 공식을 한번 봅시다. 에너지 효율 공식 퍼센트인데요. 어떻게 퍼센트냐? 위에 자동차 한 걸로 생각해 볼게요. 공급한 에너지분의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였어요? 공급은 총 몇 했냐면 100 했고 그 중에 운행하는데 운동 에너지에 몇 썼냐면은 30 썼어. 그리고 100 하면 몇 퍼센트? 30%. 이 정도입니다. 네, 뭐 이것저것 난방까지 합치면 35%까지 가겠죠. 어쨌거나 에너지 효율 30%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참고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화석연료 자동차 있죠? 방금 한 거. 운행, 운동 에너지 효율은 15에서 주로 20% 정도 나온다고 해요. 사실 위에서 제가 그래서 계산한 30%도 되게 높게 쳐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운행 에너지 효율 뜬금없이 엄청 높습니다. 87에서 91%까지 된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참고사항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솔린. 그러니까 기존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 화석연료 자동차거든요. 기존 엔진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운행 중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행 중 버려지는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전환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걸 다시 주워서 또 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다? 효율이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또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있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밟는 동안 원래는 우리 차들은 다 그냥 계속 그러면서 기름이 새잖아요. 브레이크 밟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또 전환이 운행을 안 하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멈춰 있으면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저장까지 한대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기관과 열 효율. 간단합니다. 앞에서 본 에너지 효율하고 똑같습니다. 열기관이 뭔지만 좀 알아보면 되거든요. 열기관, 열 에너지가 있어요.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걸 이용해서 일하는 장치예요. 고열원에서 뜨거운 곳에서 에너지를 열 에너지죠. 정확하게 따지면 뜨거운 열 에너지를 받습니다.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 일하고 차가운 곳으로 저열원으로 밖으로죠. 그러니까 저열원으로 열 에너지 방출하는 장치예요. 정확한 원리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고열원, 뜨거운 곳, 엔진, 그리고 차가운 곳 바뀌죠. 그러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차가운 곳이라고 해서 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이 적게 있는 거죠. 중간에 있는 게 그래서 뭐냐? 열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고열, 뜨거운 열을 줬어요. 많은 열을 줬어. 그럼 그 열을 어떻게 되겠어? 그 열의 일부분을 일하는 데 썼을 겁니다. 일. 이게 열 에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써요? 아니죠. 똑같습니다. 다 안 쓰고 남는 열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열. 그러니까 열을 100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거고요. 열을 10을 받으면 적당히 뜨거워지는 건데 100 받아가지고 일하는데 쓰고 약간의 열은 버려지는 겁니다. 또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밖에다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열 효율은 어떻게 되냐? 열 효율은 이것도 퍼센트 공식인데
이거는 기호는 2라고 합니다. 이거는 Q1 공급한 일, 공급한 열 에너지분의 한 1 곱하기 100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냐? E는 Q1분의 W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 좀 볼게요. Q1 같은 경우는 W 플러스 Q2입니다. 그러므로 W는 뭐예요? Q1 마이너스 Q2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보면 E는 Q1분의 Q1 마이너스 Q2 곱하기 100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쓰면 1 마이너스 Q1 분의 Q2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식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열 기관이고 열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차가운 곳이 열이 없거나 막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이 조금 있는 거다. 적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에너지 효율적 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우리 배운 것들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거 있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몇 등급에서 몇 등급? 1에서 5등급 있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거 1등급 그 다음에 대기 전력 저감 프로그램 그 다음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마지막은 스마트 그리드. 이게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자면은 이거는 딱 필요한 만큼 에너지만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등교해서 불을 딱 켰어.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20줄만큼만 딱 공급해주고 엘리베이터 탔어. 그럼 딱 100줄만 공급해주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주는 것. 이거를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실시간 정보 뭐 판단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